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툭 던진 말은 그냥 웃고 넘기는데 집에 와서 가족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직장 동료의 농담은 가볍게 받아넘기면서도 오래 만난 친구의 똑같은 농담에는 뭔가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반복되던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법도 알게 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왔는데 배우자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줍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죠. 그런데 다음날 커피가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어제는 해줬으면서 오늘은 왜 안 해주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연함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상처는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 커피를 안 타줬다고 해서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빴거나 피곤했거나 그저 생각이 안 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이미 거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예전만 못하네.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품고 있는 기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히 이래야 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반드시 배신을 낳는다. 가혹하게 들리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거의 모든 고통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기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우주가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 속도와 상대방의 그것은 언제나 다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고, 더 서운해하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관계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돌고 돕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사촌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 어떤가요?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집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원망을 낳는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삶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만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엄마는 형한테만 관심 있어. 우리 남편은 왜 저 집 남편처럼 못해? 부부는 서로의 희생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집안일을 했는지, 누가 더 참았는지, 누가 더 양보했는지. 형제는 부모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예뻐 보이는지, 누구한테 더 잘해주는지.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비교하고, 친척들은 서로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는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역할이 정해지고 그 역할 안에서 감정이 굳어집니다. 넌 항상 나보다 나아. 난 항상 뒤처져. 우리 집만 유독 힘들어.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거의 모든 억울함이 함께 폭발합니다. 실제로 명절만 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피로감의 정체가 바로 이 비교입니다. 너는 요즘 뭐해? 결혼은 언제? 애는 몇 살이야? 이 질문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비교의 시선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까운 관계가 가진 구조적 특성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유의 침범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던 그 시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친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오래 봤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당연함이 쌓이면서 부탁은 점점 커지고 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영역에 한 발 더 들어오게 된다고요. 상대의 시간을, 감정을,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까움이라는 관계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시키지 않을 일을 가족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친구한테는 조심스럽게 부탁할 일을 배우자에게는 말도 안 하고 기대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친밀함은 어느새 부담이 되고 사랑은 의무가 되고 관계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왜 나한테만 이래? 서로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 생기고 그 점수가 맞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입니다. 배려는 희생처럼 느껴지고 부탁은 강요처럼 느껴지고 결국 가까운 관계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괜히 좋아 보입니다.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단점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작은 실수도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함께한 시간만큼 상대의 결핍과 반복되는 패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하면 갑자기 감정이 붙습니다. 또 저렇게 하네. 맨날 똑같아. 절대 안 변해. 예전 기억과 지금의 행동이 겹쳐지면서 감정이 배로, 세 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0년간 설거지 안 했던 모든 날들이 동시에 재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거지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무관심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단점의 누적입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일이 있었나 보다. 말이 좀 무뚝뚝해도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과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과거의 모든 실수와 연결되면서 거대한 실망으로 변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들어오니까 평범한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다섯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감정 비용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유독 오래가는 이유는 그 관계에 쏟아부은 감정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냥 잊으면 돼요. 다시 안 만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가족은요? 친구는요? 배우자는요?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단순히 지금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 모든 기대, 모든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수십 년의 관계를 흔들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회복도 오래 걸리고 마음의 상처도 깊게 남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남한테 1,000원 빌려줬다가 안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족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가 안 받으면요.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투자한 마음의 양이 크니까 상처의 무게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왜 난 쉽게 잊지 못하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만큼 오랫동안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은 건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간단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그럼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야? 무관심하게 살라는 거야?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고맙다고 느껴지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기대가 높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는 배신처럼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명절에 용돈을 주셨어요. 만약 부모니까 당연히 줘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금액을 보고 이게 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다면요? 얼마를 주시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운함과 실망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한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가까운 관계에서 반복되는 상처의 핵심은 언제나 기대치의 충돌입니다. 상대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내가 걸어둔 마음만큼 보답을 요구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고 지친 하루를 살고 있고 나처럼 실수도 하고 때로는 배려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해답은 거리입니다. 이 말도 오해를 많이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감정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래서 다시 멀어지죠. 근데 멀어지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워지고, 또 찔리고, 또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고, 친구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워지려고만 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지, 부부니까 하나가 되어야지, 친구니까 비밀이 없어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건 무관심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보다 자유를 줄 때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많이 썼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해보는 게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버티고 맞추고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 마음의 에너지가 먼저 바닥나는 겁니다.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기대와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 거리가 무심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여유를 줍니다. 나의 평온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느꼈던 무게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선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고 나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까운 관계는 다시 따뜻함을 회복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 그게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